아침 동의 시작합니다. 243번부터 가볼게요. 기속에 부관을 붙일 수 없죠. 부관만 무효입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행기법 17조 2항에 있죠. 다음 그건 244번이 지금 행정기본법 17조 2항 그대로 썼네요. 기속에는 붙일 수 없다. 다음 245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246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부담 법령 개정 그러면 위법 X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판례 같으면 비용 부담에 관한 부담을 붙인 사안이죠. 그 송교관 매설 관련해서 이전할 때 비용 부담을 해라. 법령 개정으로 이제 그런 비용 부담 전가를 못하게 됐는데 처분시법조에 따라서 처분 당시에 적법했다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적법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H 당초 붙인 것도 비용 부담 조건도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아니고 비례원칙 위반 아니고 적법했고, 법령 개정으로 이제 비용 부담 못 붙여도 사후적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다음 247번 입법적으로 해결됐어요. 상대방 동의,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있으면 사후 부관 또는 사후 부관 변경 다 가능하다. 니은번 사정 변경은 다만 얘는 예외적 긍정이에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법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담 불이행은 철회세가 될 뿐이고 당연실효 아니다. 다음 유효기간이 만료 후에 연장 갱신을 신청하면 신규 신청이에요. 신규 신청. 따라서 갱신 신청이 되려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면서 만료 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료 전 신청이 돼서 갱신 신청이면 갱신 신청 이후에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허가의 효력이 당연시효되는 건 아니다. 그런 지문도 한번 있었어요. 다음 250번은 별표 쳐서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하고는 강론의 특례급 쟁점이었어요. 특허 재량이라는 것부터 기억합니다. 특허 재량이다. 특허니까 항고성으로 다툰다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번이 그거고 특허고, 니은번 주차장 설치 부관. 타시험 사례로 기출된 거를 사례형 객관식으로 만든 거네요. 주차장 설치 부관은 하명이니까 부담입니다. 사정 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디귿번 사후 부관 가능하다는 거 앞에서 봤어요. 니을번 부담이 불가능할 때, 부관이 안 될 때 사법상 계약으로 우회하는 거, 이건 법을 잠탈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특허 재량이죠. 기부채납은 부담입니다. 기업번 부담의 불이행이 항상 철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철회권 제한법리, 이익형량이 적용된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죠. 다음 기부채납 불이행의 당연실효 안 된다고 했죠. 철회 사유가 될 뿐이고 결국 행정청의 철회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속에는 부관 붙이면 무효다. 252번 부담 이외에는 부진력 일부 취소소송, 우리 판례 자체가 인정하지 않죠. 전체 취소소송 또는 부관 변경 신청 후 거부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관의 위법성을 다투라. 다음 개발자연구역 내 허가, 예외적 승인, 따라서 재량, 따라서 부관 가능. 254번 도로조명 허가, 특허 재량,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부관 가능. 기억하시고, 니은번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위법이죠. 다음 도로조명 허가에 부과된 허가 취소 철회 부관만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부담만 가능하죠. 철회권 위반은 안 된다. 기억하시고, 다음 니을번 부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후발적 사정이라면 철회할 텐데요. 법령상 철회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없는 사유를 부관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철회할 수 없냐? 할 수 있어요. 철회권 유보해서 할 수 있죠. 다만 미음번 철회권 유보에 따른 철회권 행사도 당연히 이익형량 원칙은 적용된다. 즉 행정기호법 19조 2항은 적용된다. 다음 255번 우리 시험도 봤어요.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 그래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이다. 다음 256번 송단은 요지 가능성, 처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죠. 따라서 상대방의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불거지가 됐을 때 다른 경로를 알았더라도 이거 묻지 않아요. 형식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처분이 송달이 안 된 거니까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 거죠. 다음 서원 취소는 유족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냐? 아니에요. 논거는 뭐냐? 유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죠. 왜냐? 서원 취소가 일신 전속적 처분이기 때문이죠. 니은번은
서원 취소 통보에서 처분관자는 누구다? 대통령인데 대통령 결재가 됐다면 처분의 주체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본처장이 통보한 것은 이거는 통보를 대행한 것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 선택을 잘못해서 피고 경쟁이 문제된 사안이었어요. 다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인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직권 취소해야 되는데 아직 취소가 없더라도 무면허로 볼 수는 없다. 자, 이 259번 판례는 좀 중요한 판례였네요. 체크하시고 다음, 유황 승인 처분 불가증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 처분에서 위법성 주장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냐? 불가증력은 쟁송만책이 못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은 없다고 했죠. 따라서 유황 승인 처분을 다툴 수 없다 하더라도 유황 승인 처분에 따른 사실관계가 다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둬야겠죠. 자, 승인권자가 아닌 자가 수임 없이 승인했을 때 무관한 죄의 처분은 당연무효죠. 넘어갑니다. 민원 1회 방문, 이건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위법사유는 아니다. 다음, 263번은 타 시험에서 사례로 나왔고 우리도 객관식 시험 봤어요. 관할 부대장 협의는 동의로 본다고 했죠.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음, 법리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고 과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위헌결정 이전에 취소 소송이 패소 확정됐을 때 위헌결정의 소피어가 미처 재심 뭐 이런 거 없죠. X. 다음, 위헌결정 이후의 처분은 당연무효. 위헌결정 이전에는 취소 사유. 이건 공식으로 그냥 맞추면 좋다고 했어요. 다음 266번. 지휘승계 신고입니다. 기업번. 지휘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수리는 준법률행위자 인정행위죠. 처분이다. 다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78조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도 있어요. 다만 제재처분 효과는 대물적 처분에 한정되는 걸로 봐야겠죠. 다음, 양수인도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면 다툴 법률상 얘기 있습니다. 왜요? 지휘승계 신고를 통해서 이제 지위를 이전받을 일정한 법적 지위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다음, 1번. 지휘승계 신고에서 양도인은요, 자신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침익적 효과가 있으니까 절차법 21조 1항의 사전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음은 타시험 사례로 나왔어요. 영업영도가 무효일 때 민사한 쟁송 없이 막바로 수리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항고소송 제기할 소익이 있다. 이렇게 갔죠. 다음, 표준제하고 소용보상금, 하자승계 긍정. 지가 한 번 나왔으니까요. 다음, 268번. 보충력. 병역 관련된 것은 하자승계 다 부정하는 걸 보라고 했죠. 다음, 269번은 건물 철거명령, 하명처분과 제재나 실효성 확보사안 나면 하자승계 부정입니다. 270번은 그냥 답안지 써야 되는 거네요. 동일한 법적 효과면 하자승계 긍정이죠. 다음 271번은 대집행 각각의 절차니까 하자승계 긍정입니다. 계고와 영장 통지네요. 다음 272번은 하자승계 판례에 쓸 내용이었어요. 273번은 체크하시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하나인데 친일 반문자 행위자 최종 발표, 이게 1003명인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개별 통지가 안 됐습니다.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이 없어서 하자승계를 긍정해 준 사안입니다. 자, 이거는 체크를 좀 해야겠어요. 공식하고 좀 상관없으니까. 다음 274번은요. 지가 2번 나오면 하자승계 부정된다고 했죠. 표준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건 만약에 판례가 다시 한번 문제가 되면은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일 것 같긴 한데 옛날 판례입니다. 지가 2번 나면 안 된다. 다음 275번 공식. 제재처분 사이에서는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죠. 업무정지 등록 취소 안 됩니다. 다음 276번은 공식이네요. 지가 한 번 나왔어요. 개별 공시지가 과세, 하자승계 긍정. 다음 277 대집행 각각의 절차, 하자승계 긍정이죠. 278 공식. 사업자 들어가면 안 된다. 계획자 들어가도 안 된다. 병역 관련되면 안 된다. 기억하십니다. 여기는 지금 공식 하나는 안 나왔는데 시험 관련하면 인정해 주는 판례들이 좀 많죠. 왜냐면 시험 보는 수험생들 좀 보호한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건데 일단 우리 시험에 법무에 나왔던 것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9번은 공식이죠. 이런 제재 징계 처분 사유는 하자승계 안 된다. 왜? 목적 자체가 달라요. 직외제, 면직 안 됩니다. 다음 280번은 계획자가 들어갔으니까 하자승계 안 된다. 다음 281번 시정명령, 하명 처분이 나오면 안 된다. 다음 사업 중요하죠. 282번은 별별 치고 사업 종료 변경 결정과 3자 보험료 부과 처분, 하자승계 부정된 사안이죠. 특히 사업 종료 변경 결정이 처분 절차가 준수된 실체법적 처분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이 판례에서 알아두시고. 다음 청문 절차 하자 치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청문 절차에서 기간을 열흘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7일 전에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가로에 있는 것처럼
이의제기 없이 출석해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 취소되는 걸로 본다는 거죠. 언제까지 된다? 쟁송 제기 전까지입니다. 다음, 당초 과세 처분의 절상하자는 징역 경정 처분은 승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징역 경정 처분 새로운 처분이 실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할 때 절차가 준수됐다면 굳이 선행 과세 처분의 절차 하자를 승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감액 경정은 유리한 변경이니까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입니다. 다음, 징역 경정은 새로운 불이익이 있으니까 징역 경정 처분이 소외 대상입니다. 다음, 과세 예고 통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있어서 불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 하자 수요 긍정되겠죠. 다음,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뭐 자진 납부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위법 사유, 취소 사유가 있다. 다음, 필수적 과세 기본법상 필수적인 과세 예고 통지를 불이행했다. 그럼 위법하겠죠. 다음, 290번.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결정도 안 나왔는데 처분하면 이거는 그냥 중대한 하자로 봐서 무효로 가는 거죠. 다음, 구도로 하명 처분을 했다. 문서주 위반이니까 절차가 있어야죠. 당연 무효죠. 다음, 앞에서 나왔습니다. 서원 취소 대통령 결재가 돼 있어. 대통령 사인이 있는 거죠. 주체 하자가 없어. 근데 보훈처장이 통지했어. 이건 대행이니까 위법 사인은 아니다. 통칭이도 아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293번에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다음, 법적 근거 필요 없다는 거 계속 보시고, 그리고 일반적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18조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다음, 295번에 기업법 말이 나와요. 서류 허위 서류 신청했다. 원시적 하자 직권 취소. 그러면 행정기본법 몇 조로 가요? 18조로 간다. 그리고 18조 2항에 이익형량 필요 없다. 특히 1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익형량 원칙 관련해서 실내익을 원용할 수 없고 고려할 필요도 없다. 이 키워드 원용, 고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침입적이니까 사전 통지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다음, 권한 없는 처분청이 발령한 처분, 당해무효인 처분의 직권 취소는 누가 하느냐? 무효니까 사실은 직권 취소로 쓰면 이론상은 안 되긴 해요.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어쨌든 권한이 있든 없든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취소를 요구할 일반적인 신청권, 철회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다음, 296번은 양립 불가능한 처분으로 묵시적 직권 취소도 가능하다. 뭐 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묵시적 의사 표시에 따른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보충력 편입 취소 시 중전의 현역병, 입영 편입 처분이 효력이 회복되느냐? 침입적 처분은 회복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취소해서 판례는 절충소를 취합니다. 수익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 긍정, 회복돼도 되죠. 침입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 부정. 현역변 입영은요, 상대방에게 더 침입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음, 298번에서는 중간에 심의 절차, 절상하자, 취소 사유. 그렇게 가면 됩니다. 다음 299번,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해제, 예외적 승인 재량이라는 것부터 알아두십니다. 니은번, 예외적 승인 재량이다. 다음, 심판의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심판 기간은 180일로 최장 기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다 비교 표시하고, 행정소송은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객관식 지문이죠. 그래서 소송법에는 불고지 5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걸 입법의 불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심판에 관련된 불고지 5고지 효과가 심판법에는 규정되어 있어. 심판법에서는 90일, 180일 중에 180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에는 규정이 없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 심판법 규정은 소송에는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다음, 디귿번입니다. 학생의 안전보호. 거기 보니까 보건위생보호, 보호가 겹쳐있죠. 따라서 기사등 긍정, 처분서의 추가 긍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체육시설법의 요건 갖춰도 보건법의 요건 별도로 갖춰야 돼요. 각각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상대법, 방송법상 허가 취소인데 기업법, 시정명령을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보상 필요 없는 거죠. 다음, 시정명령을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직권 취소하는데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니까 이런 경우는 침입적에서 사전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 후발적 사정이죠. 그러면 이때 취소 뭐다? 철회죠. 철회니까 효과는 장래입니다. 철회가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늘번은 앞에서 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이런 규칙 사유가 있으면 신뢰에 고려할 필요 없고 상대방도 원용할 수 없다. 다음,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규칙 사유가 있으면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302번, 쟁송 취소는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위법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익형량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비교 꼭 하셔야 돼요.
쟁송 취소는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위법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취소했을 때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사익 이런 거 따지는 건 행정처만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행정심판도 준사법 절차니까. 다음,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에서는 이익 형량할 때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된다. 이 말은 뭐예요? 공익을 더 높게 봐주겠다는 얘기죠. 다음, 상대방이 기식사유가 있으면 수익적 처분 직권 취소 가능하다. 실내에 원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다음, 305번은 공식입니다. 형사소송 중 쟁송 취소가 나면 무조건 무죄. 공식으로 맞추세요. 형사, 쟁송 취소, 무죄.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나왔다. 취소 재결이 나왔다. 형사소송 계속 중이 무죄. 소급표 때문에 무죄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취소 서인 원상 복구 명령, 명령의 동일함이 위법한 거죠. 취소 서인 위법이니까. 그럼 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면허 갱신은요.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서 연장 갱신될 뿐이에요. 그래서 갱신이 있다고 해서 갱신 전 위반행위 이게 하자치유되느냐? 안 돼요. 하자치유가 안 되니까 갱신적 위법 사유로도 얼마든지 면허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다음, 수익적 처분 직권처리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일반적 법적 근거 행정기본 19조 얘기하면 되겠고. 다음, 연금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환수 처분도 당연히 적법해지는 건 아닙니다. 환수 처분은 환수 금액을 얼마로 할지 결정이 제대로 돼야 돼요. 다음, 취소의 취소, 절충사유를 따르면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안 되죠. 침익적 처리를 부활하면 안 되니까. 다음, 철회의 소급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하다. 이것도 최근 판례 지문이네요. 다음, 어린이집 312번의 기업번입니다. 운영정지처분, 행정제재처분은 고의과실을 원칙적으로 묻지 않죠.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게 유일하게 있는 게 뭐예요? 과태료죠.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이것도 원래 과태료도 고의과실 필요 없다는 게 판례였는데 법을 만들 때 집어넣었어요. 남용 가능성 때문에. 원래는 과태료도 필요 없다는 게 판례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05년도 법을 제정할 당시 남용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는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걸로 원래는 아니라는 거죠. 행정제재처분은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돼요. 다음, 니은번 직접강제. 이거는 인권을 가장 제약해요. 별도의 법적 근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적 별적 근거 반드시 필요해요. 하명 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고요. 또 옆에다가 적어놓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근거에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행정기본법도 보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별법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313번은 공식의 유형결정이요. 헌불은 위헌이니까, 변형결정 위헌이니까 유형결정 후 처분은 당연무효. 그냥 공식으로 하세요. 유형결정 전은 취소사유. 다음 314번 우선순위 결정 확약. 확약은 특이급이라고 했습니다. 절차법 30조의 약이니까 둘이죠. 40조의 2 기억하십니다. 다음, 확약 사전변경 당연실효. 기소가 안됩니다. 밑에도 316번 확약 공적견해 표면도 마찬가지예요. 사전변경 당연실효. 다음,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처분. 중간행위 중에 처분성 부정하는 것은 판례는 확약만 부정하고 사전결정 부분어가 다 처분성 긍정입니다. 다음 318번 폐기물 적합통보, 적정통보 사전결정이죠.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 심사하면 된다. 그래서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사실 원칙인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다. 다음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이건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부지 사전 승인은 니은번 처분이다. 다음 디귿번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이거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방사능물질 피해 지역 내 주민들은 당연히 원고 좋게 인정하겠죠. 다음 재량 처분에 대해서는 AI 안 된다. 기억하십니다. 왜냐면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지금 보는 거죠.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량 처분은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AI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그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이거 AI 얘기하는 건데요. 밑에다가 법률. 독일은 법령으로 규정했는데 우리는 법령이 아니라 법률로 한정했어요. 왜냐? 이건 이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AI가 가능하도록 좀 더 좁혀놓은 거죠.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AI 관련해서는 재량은 안 된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따라서 법규 명령 안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음 321번. 계속성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서 신뢰 파탄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당연히 되겠죠. 다음 공공계약, 사법상 계약, 사법상 원리 적용. 322번. 공공계약 말고 뭐뭐 있어요? 조달계약, 그 다음에 도급계약, 뭐 이런 것들 키워드 나오면 다 기억합니다. 공공계약, 조달계약, 그 다음에 도급계약,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상 계약 또는 지방계약법상 계약, 이것들은 다 사법상 계약, 사법상 원리 기억하십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니까요. 낙찰자 결정,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공법 323번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법적 근거 필요 없죠. 일반적 법적 근거는 행정기부법 27조에 있다. 얘는요. 법령에 따라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행정기부법 27조의 근거에서 그냥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법상 계약은 권력행정 분야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다음 과학기술 기본 법령에 따라가 공식이죠. 법령에 따라 체결했으면 당연히 공법상 계약이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공당사겠죠. 다음 국가재정법상 지자체가 체결한 지방계약법,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다음 326번은 특이하니까 알아둬야 돼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유효 계약은 이게요. 원래는 특허로 해야 될 것,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하거니까 특허인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판례는 실질에 의해서 특허로 판단해 준 겁니다. 특허 별표 적어 놓으세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계약. 원래는요. 위탁관리는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 허가인 특허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판례는 실질에 근거해서 특허로 받다.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두셔야겠고. 327번은 그냥 공식 도급계약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민사소송. 다음 공식 나옵니다. 위촉, 해촉, 계약직, 전문직, 옴부즈만. 얘네들 나오면 다 공법상 계약 공당사입니다. 위촉, 해촉, 전문직, 계약직, 옴부즈만. 옴부즈만 있죠. 이제 고충 처리 위해서 두는 사람들. 따라서 328번 위촉 나왔으니까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전문직 나왔으니까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계약 해지 처분서 인정되는 건 공법상 계약인데 계약 해지 처분서 인정되는 건 밑에 나와요. BK21 사건하고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지 둘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공식으로 가세요. 다. 다음 공법상 계약 대집행 X. 대집행은 하명처분 불이행이에요. 다음 331번 일반적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 처분성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BK21 해치 정보의 처분성 긍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죠. 뒤에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아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온다면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입주 변경계약 해지는 처분성이 인정됐다. 사례 기록 공의 다 대비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법무에서 기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333번입니다. 협의 위반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죠. 법령에 따라 직권 감찰 통보를 했다. 이거는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법령이 근거했으니까 처분성 긍정. 다음 계약직 옴부즈만. 옴부즈만 계약직이니까 공법상 계약 공당사. 처분성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정보화 지원 사업 협약의 동그라미. 이것도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에서 공법상 계약 해지 처분성은 부정. 공법상 계약 해지 처분성 긍정한 거 BK21 산업단지 입주계약 둘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음 336번 정보 제한사의 협약 사시에서 기출된 거니까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왔어. 알아둬야겠죠. 공법상 계약. 다음 지자체가 유한해서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거 실시 협약 동그라미 공법상 계약. 나중에 지문에서 들어갈 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 편이 있을 거예요. 공법에 근거한 협약, 계약은 다 공법상 계약이다. 다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이건 처분인입니다. 처분이니까 개별적 법적 근거 필요하겠죠. 다음 요청 조달 계약, 조달 계약의 동그라미 사법상 계약이죠. 따라서 침입적 처분 권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까지 국가배상의 직무에 다 포함돼요. 사경제 주체 행위만 빠집니다.
다음 341번 세부조사 결정 그 자체가 처분 인정돼요?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명당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하고 동일해요.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즉 세무조사의 처분성이 아니라 그 선행된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판례가 이제 최근에 긍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명당공표도 명당공표의 전제가 되는 명당 공개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한 거예요. 세무조사 결정하고 논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42번 사실행위도 국가배상의 직무에 포함된다. 다음 343번에 횡단보도 설치 이거는 물적, 대물적 일반 처분이죠. 다음 과밀 수용 이 2제곱미터인가 뭐 이거 헌법소원의 공권행위사에 포함된다. 기억하시고 다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감사 이건 법에 근거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은 긍정된다. 다음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 결정이네요. 사적 발급 신청에 결혼 경위 등 기재 요구하도록 한 거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소의 대상이다. 사실은 보충성의 예외가 좀 인정돼야겠죠. 권력적 사실행위면 사실은 항고성으로 다투어야 되니까. 다음 347번에 수용자 번호 미기재된 소포 반송 이건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해서 헌소 대상 아니라고 봤어요. 이것도 헌법 문제입니다. 행정지도에 불이익이 예정돼 있으면 이거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는 게 한계를 넘은 거죠. 다음 A도 전자법 취약계층의 부칙에 근거한 이미 설치된 기준급 설치 권고의 동그라미 권고 권유 요청 이런 말이 나오면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350번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권력적 사실행위가 필요한 거죠. 다음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 일반 규정이 있느냐? 있죠.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처신지혜 공약 발표 예정이다. 계획이다. 처신지혜 공약 발표 계획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처는 뭐죠? 처분 계약은 안 되는 거죠. 신고 물론 이때는 자기완결적 신고만 있다. 처신지 행정지도가 있는 거고 처신지혜롭게 하는 행정예고 입법예고 둘 다 포함되어 있고 양자는 가름할 수 있고 처신지혜 공약 확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 발표할 계획이다. 계획자 들어가 있다는 거 확약 명당 공표 이게 이제 특혜급이 된 거고 확약도 A급 이 둘이 중요한 거죠. 명당 공표와 확약 그래서 공법상 계약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처신을 지혜롭게 할 것을 공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351번 행정지도의 처분성 원칙적으로는 부정이죠. 예외 판례라고 얘기하는데 논란이 좀 많은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걔는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법에 법적 효과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불이익 조치가. 그래서 걔는 행정지도를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가 말로 이거 다 조문이네요. 서면 요구하면 교부해 줘야 됩니다. 353번 이것도 조문. 공통 내용이 있으면 공표해 줘야 돼요. 다음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도 국가배상에 직무집행이 포함되죠. 사경제 주체행위뿐만 개만 빠지고 사실행위 다 포함되니까. 다음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는 국가배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그냥 자발적 준수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손해 발생이 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깨집니다. 장관의 대학 총장에 대한 학책 시정 요구 한계를 넘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얘는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봤죠. 왜냐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보조금 끊어버릴 수 있거든. 넘어갑니다. 여기는 막 다 조문이에요. 조문은 그냥 눈에 발라야 돼. 현장 조사 이거 조사라니까 좋게만 보시면 안 돼요. 조사해가지고 위반사항 적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법적 근거 필요하다. 다만 다발적 협조가 있으면 그때는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자발적 협조 이게 임의조사죠. 현장 조사는요. 막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강제조사예요. 강제조사니까 법적 근거 필요하고 그렇지만 협조를 받으면 임의조사니까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다음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업장 내에서 할 때는 사업장이 동그라미 쳐볼게요. 사업장이 업무 시간이면 그 사업장은 밤에 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행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업무시간 범위 내라면. 다음, 우편물 통관 절차에서 우편물 통관 절차만 아직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을 때는 영장은 필요 없어요. 범죄수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범죄수사로 나아가야 그때 영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행정조사 단계라면 영장 필요 없다. 다음 361번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 이걸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한, 거의 이거는 중대한 절차로 봐가지고 일대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다음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을 때 사인이 민사소송으로 대회할 수 있다는 예외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집행 안 되는데 사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인의 동그라미. 363번처럼 공법이 특별법에서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집행은 안 됩니다. 다음 2차 처분은 처분성 부정하죠. 원칙적으로 1차만 처분입니다. 다음 대집행 계고 처분.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행정청이 처분청의 입증 책임이 있겠죠. 다음 이건 조문이네요. 366번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대집행 계고와 영장 통지 없이 곧바로 대집행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집행의 내용 범위 특정은요. 계고서만으로 특정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은 철거 명령서에서 이미 알게 되겠죠. 대부분. 다음 대집행이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를 다툴 수익은 없습니다. 다음 결합계고는 옆에다가 사례라고 기억하시고 한 장의 문서로 하명처분 즉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이 결합되는 거 우리 판례는 적법성을 긍정하고 있다. 다음 대집행에 저항하면 실력 배제가 가능하냐. 그건 안 되고 경찰 부르라는 거죠. 실력으로 배제할 수는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게 371번입니다. 경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실력으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용산에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었잖아요. 용산 철거 문제. 다음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373번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기 함행이 도출되지 않아요. 금지 규정 건축법 11조죠.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 못해. 금지 규정. 그런데 이를 위반하면 철거명령은 뒤에 89조가 뒤에 있어요. 하명 처분의 근거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다음 374번에서 토지건물의 인도명도는 점유유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대체적이에요. 대집행 안 된다. 다음 지자체는 자치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양벌 규정이 법인에 해당된다. 다음 경찰 선형의 통고 처분은 형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어서 항고소송을 다툴 수 없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다음 통고 처분은 법칙금 납부 기간까지 버티면 소멸해버리죠. 그 기간까지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직결 심판, 공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반복행위의 처분성은 부정되죠. 다음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의 대상자는 법령상 책임자입니다. 꼭 행위자일 필요 없어요. 고의과실도 불문한다. 다음 대집행의 대체적 자기 의무는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서 직접 부과되든지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하명처분으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지기 전 대집행 착수 시 해지인 후 가능하다는 거 이건 조문입니다. 다음 대집행 비용 진술은 민사로는 안 돼요. 공법에 강제 징수 절차가 있으면 민사는 안 된다고 했죠. 다음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이중처벌. 이중처벌 위법 없다고 했어 판례. 일사부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은 일심 전속적이니까 상속인에게 승계 안 된다. 승계되는 건 과징금이죠. 과징금. 다음 디귿번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죠. 반복 부과할 때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옆에다 시정명령 반복 X.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는 가능하지만 반복 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다음 384번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위한 간접적 수단이죠. 이행할 때까지 돈 내게 하는 거니까 형벌이 아닙니다. 제재로서 형벌이 아니야. 따라서 그 밑에 형사처벌인 벌금 같은 거하고 이행강제금 이중처벌 아니다. 다음 이행기간 도과하더라도 이행기간 경과하더라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해야죠. 그리고 예외도 기억하세요. 어쨌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행하면 부과할 수 없는데 예외가 뭐예요? 옆에다 예외.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행위 기간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왜냐? 과징금의 성격과 결합돼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있어. 원래 이행강제금은 제재가 아니에요. 이행을 위한 목적밖에 없어. 근데 과징금은 좀 다르다고요.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좀 다르다고. 과징금의 성격이 있으니까. 다음 384번. 이행기를 제공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절대 부과할 수 없어요. 이때 부과했다면 당연 무효다. 다음.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기간 경과후 등기 신청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등기 신청했다는 말은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미등기, 등기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등기 신청해서 이행했어. 그러면 이행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되는 거죠. 다음,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시 31정 부과예고, 이건 조문에 있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다음, 의무 내용을 초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건 위법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내일까지 하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법무 끝날 때까지는 쉬고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보니까 내일 일찍 가가지고 내일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카페에도 있고 그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할 때는 유튜브 연속 재생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